녹음 환경 사정으로 인해 음질이 좋지 못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찾아뵙겠습니다. 한국 퀴어 신학 아카데미 팟캐스트 퀴신팟. 새롭게 시작하는 퀴신팟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퀴신팟 약 1년여 만에 돌아왔습니다. 와, 저희가 굉장히 게을러가지고 이제 흐지부지 됐다가 안 되겠다. 절치부심.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저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와,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제 소개하는 느낌으로 여러분들 만나 뵐 텐데요. 지난번 퀴신팟과 달라진 것, 우리 멤버의 교체가 조금 있습니다. 멤버의 추가죠. 네. 그래서 먼저 자기소개를 각자 하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저는 이름은 강민휘라고 하고요. 뭐,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인데 지금은 교회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 시즌에도 같이 함께 했었던 스누피입니다. 저도, 신학을 배웠지만, 지금은 개인적인 홍보를 좀 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지금은 그 장애인 탈시설을 돕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어허.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 작업장 내 그 장애인 의무고용률 같은 걸로 제가 일자리 담당이거든요. 일자리 찾아준 담당이라서 작업장 내 의무고용률 때문에 벌금을 내신다. 그거를 고민할 지금 우리 정도의 퀴신팟 새로운 시즌 시작할 때 관리자시다. 네. 그러면은 하지 않는 꿋꿋함. 연락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아주 훌륭하신 우리 근로자분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차차 그 얘기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네, 지금 시작부터 홍보가 훅 들어와가지고. 자, 그리고 이번 시즌부터 새롭게 다시 우리와 함께하게 될 분입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샘물입니다. 현재 무지개신학교, 인천 퀴어문화축제 등 이제 여러 군데서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성공의 교회를 다닙니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좋아요. 어떻게 공교롭게도 우리가 다 나름 신학을 공부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들이네. 네, 뭐 퀴어 신학과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게요. 지금 홍보도 훅 들어오셨지만 언제 어떤 공부를 어떻게 어디에서 하셨는지 또 지금 하고 계신 일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볼까요? 네. 일단 저는 요즘 문제가 많은 교단이죠. 감리교단. 네. 감리교단에 속해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이제 학부는 편입을 해서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문학하는 선생님이셨군요. 앞에서 샘물님이 입을 쩍 벌리고 듣고 계신데 처음 들으신 거죠? 예. 네네, 처음 들으신 거고. 아니,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네네. 왜. 처음 보신 거 아니죠, 지금?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 놀랍게도 아닙니다. 자주 만났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예, 기분이 없었죠. 맞아요. 사실. 일만 하고. 일만 하고 너무 슬프다. 네, 일만 하고 뭐 그랬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뭘 소개하면 될까요? 그리고 뭐 나름 이제 저 멀리서 공부도 하고 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교회 일을 좀 했어요. 코로나 시기 때 이제 돌아와서 교회 일을 좀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회 일을 안 하게 되면서, 근데 그 시기쯤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교회를 그만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아,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죠. 네, 그렇게 되겠고, 아까 장애인 이제 네, 네. 복지단체에서 일하신 스누피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전에 이제 대학원 다닐 시절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때, 노숙인 자활센터에서 일했어요. 음, 노숙인 자활센터. 그래서, 노숙인들 한 15분 정도 이제 생활시설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약 2년. 뭐, 그런 상황이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그래서 입을 쩍 벌리시고 놀라셨던 샘물님. 네. 네, 그, 왜 샘물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아, 제가 근데 그 왜를 까먹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쓰던 닉네임인데요. 얼마 안 예, 됐는데. 맞아요. 제가 지금 20살인데 고등학교 때 이제 띵동에서 뭐 퀴어 청소년 100일장 이걸 연 적이 있었어요. 거기다 이제 샘물이라는 닉네임을 처음 썼는데 왜 썼는지는 저도 기억이 안 나고요. 마음에 들어서 그냥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미니 목사님 나오신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부에서 이제 1학년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신학책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봤는데 퀴어 신학도 그래서 거의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알았었고 그때부터 와, 책을 읽다가 고등학교 때 퀴어 신학 아카데미 이제 알아서 이제 콜로키움 오고 그래서 콜로키움도 1회 때부터 오고 그랬습니다. 와, 어떻게 신학책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와. 보죠? 아닙니다. 어떻게든 예, 그렇게 됐네요. 굉장한 수재, 영재, 아닙니다. 신학계, 네, 그, 신학계 아닙니다. 아닙니다. 장차 그런 어떤 거목이들 뭐 전혀 아닙니다. 이거 다 거짓 정보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기대가 큽니다. 나중에 이제 샘물님, 나중에는 뭐 본명으로 활동을 하시겠지만, 예. 나중에 샘물님이 이제 거목이 됐을 때, 우리가 이때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영광입니다. 거목 옆에서 이제 거목 거목 옆에서 좀 살려주세요. 서 있을 수 있도록 여기 뭔가 이상합니다. 나중에 이제 쑥쑥 자라서 거목이 될 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께 실명도 공개해드립니다. 제 실명은 사실 아, 언제든 공개가 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스누피님은? 네. 저도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학부, 대학원 다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사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가, 그냥 사실 좀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냥 안 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이 뭔가 벌어먹고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다른 길을 모색하고자 그냥 나왔고요. 그래도 일단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당장에는 찾은 일이 이제 장애인 관련된 일인데, 하면서 이제 저도 배우는 것도 많고, 또, 어, 새롭게 그 시야가 확장되는 경험을 일하면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보람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교회 내에만 있으면 안 보이는 것들이 교회밖에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이제 보통 일반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는 교회 내에서 그런 분들은 교회 내에서만 쭉 있잖아요. 일을 하고. 그럴 경우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승피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세상으로 이제 나오셨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아까 샘물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중3 때부터 이렇게 퀴어 신학에 관련한 서적들을 이제 읽기 시작했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우리 각자 좀 이런 퀴어 신학 아니면 뭐 퀴어 운동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뭘지 좀 이야기를 나누실까요? 샘물님. 저부터인가요? 네. 저는 일단 퀴어 크리스천 당사자라서 이런 쪽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데에는 그 동력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처음 근데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제 소위 동성애에 관한 신학적 논쟁이었어요.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목사님들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걸로. 동성애는 죄다. 그치만 뭐 죄인을 사랑해야 된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서 궤변. 예.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또 막 이런저런 책을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뭐 이런 관점도 있고 뭐 저런 관점도 있고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성소수자 혐오 진영에 있는 그 주장들이 너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고 성경 해석 자체에 일관성이 없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면서 아 이게 사실은 성경 해석의 문제였구나를 깨닫고 그 이후부터 계속 이제 이 사람은 뭐 어떻게 이 뭐 레위기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고 뭐 저 사람은 약간 다른 결이지만 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 이런저런 것들을 알면서 퀴어 신학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아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혐오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어떤 이런 성소수자 운동에 뛰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교회를 학창 시절에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 그러면은 교회에서 하는 얘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다수죠. 사실은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뭐 나이가 들어서까지 그런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저건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셨나요?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펼치는 목회자들 때문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데 제 모교회가 항상 이제 뭐 반동성애 집회 나가고 뭐 기업문화 축제 있으면 반대쪽에서 맨날 할렐루야 틀어놓고 있는 그쪽 진영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저런 탐구를 하고 있다는 걸 그 교회 목회자들이 알고 막 그때 당시에 막 고등부 전도사님한테 불려가고 초등부 아유. 전도사님이 막 혐오 발언 든 링크 막 설교 보내주고 아유. 교육 목사님한테 불려가고 하다가 제 얘기가 담임 목사한테까지 들어가서 막 저 때문에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반동성애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 이상함을 딱 느끼고 저는 그 교회를 모교회를 이제 18년 다니고 나왔는데 그때가 완전 저한테는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이론적으로는 알았지만 정말 더 말이 안 된다라고 그때 저는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도 겉에서 보면 굉장히 멀쩡한 교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극우 성향을 드러내는 대놓고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도 있지만 그냥 평범한 교회들이 대다수겠죠. 맞아요, 하지만 맞아요. 그 평범한 교회조차 겉에서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교회조차 방금 말씀하셨던 굉장히 혐오적인 그런 생각들이 내재되어 있는 목회자들과 그리고 그런 목회자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성도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참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저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학창 시절 고등학생 때쯤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저는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제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고등학생 때 음악을 할 만한 데가 교회밖에는 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열심히 나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음악이 좋아서 교회를 나갔던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교회에 붙어 살게 되면서 그래도 신학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학교에 갔는데 이제 신학교에 가서 좀 배우기 시작하는 게 제가 알던 그 교회에서의 그것들과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장로신학대학교 출신인데 거기도 이제 뭐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나름 몇몇 분들한테 배우는 내용이 나쁘지 않아요. 처음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되게 생각을 깨주는 질문들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그 스펙트럼에 대해서 알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스펙트럼은 좀 이제 해롭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제가 학교에 들어갔던 연도가 14년도인데, 이제 입학하고 한 달 뒤에 세월호 침몰하고, 그 이후에 그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 망원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가 맞아요. 제가 알던 그 복음이라는 것과는 좀, 거리가 많이 멀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뭐 침몰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래서, 맞는 말이 아니구나. 이런 걸 그때부터 조금 생각하게 됐던 것 같고, 이제 저는 어느 한 계기가 딱 강렬하게 있어서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이제 점점 이제 질문하고 친구들이랑 책모임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책모임하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 점차 저의 생각들을 좀 정리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소위 말하는 진보적 의제들을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서 섭렵하다가 보니 퀴어 분야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죠. 지금 이것은 약간 여담인데 그때 그 당시에는 페이스북이 또 이렇게 한창 흥행했던 때라서 그때 페이스북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변영권 목사님이라고 요즘에 그분이랑 친분도 없지만 팔로우하면서 이 너무 웃긴 거예요. 뭐 이렇게 뭐 그 관련된 거 올리시는데 그거 보면서 좀 생각을 많이 바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도 이제 여타 교인, 학생, 청소년들처럼 굉장히 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교회. 하지만 그 안에는 지금 돌아보면 한빠만연한 교회의 교인이었죠. 그리고 그런 거를 신앙이 좋다는 이유로 포장을 하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이었어요. 어,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 뭔가 물음표를 던지게 된 계기는 이제 저희 교회 내에서 저의 성경 공부 스승님이 계신데 그분이 좀 이렇게 생각을 달리 해주는 질문들을 많이 던져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시야가 트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하다 보니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어,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어, 정치 성향도 바뀌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퀴어 관련해서는 사실은 잘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퀴어가 있는데 퀴어를 그때는 그런 생각했죠. 뭐 반대하지 않아. 당연히 이렇게 성적 정체성을 자기가 생각하는 거 반대로 가질 수 있고 다른 성을 사랑할 수 있고 같은 성을 사랑할 수 있고 예, 당연한 거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제 어, 아까 제 소개에서도 말했듯이 교회 현장을 떠나고 나서 그래도 내가 지금 안수도 받았고 뭔가 어, 공부도 오래 해왔는데 뭔가는 하고 싶다. 그러다가 이 한국 퀴어 신학 아카데미에서 매년 하는 이제 퀴어스레 신학학이라는 세미나를 알게 된 거죠. 거기에 왜 그냥 한번 참석해 보자였어요. 그렇게 해서 참석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코가 껴서 코가 껴서 여기까지 온 게 된 겁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퀴어 신학 아카데미에서 교육위원장을
이란 직함을 받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배우고 싶은 거죠.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죠. 나름. 어떤 게 퀴어 신학이고, 어떤 게 퀴어 운동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별거 없는. 별거 없다니요. 엄청난데요? 뭐가 엄청나죠? 근데 코가 깨었다고 에, 해도 에, 에. 거부할 수 있잖아요. 아, 그냥 배우고만 싶다. 무언가를 하고 싶진 않다. 이러면서. 아, 그렇죠. 그렇긴 한데, 괜한 그런 거 있잖아요. 괜한 부채의식? 네, 아, 부채의식. 부채의식 그거 좀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습관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활동을 하면서도 이제 열심히 못하죠. 이제 그러니까 네. 돈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요. 열심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이 1년 동안 멈춰온 피싱팟도 약간 그런 거에 없지 않아 이유가 있긴 하죠. 그래서 계속 그 부채의식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채의식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초기에. 어. 뭔가 그 혐오의 발원지에서 내가 계속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 이거는 안 되겠다. 너무 죄스럽다. 약간 사죄하는 마음으로 네, 맞아요. 더 그런 것도 열심히 있어요.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그래서 우리 이번에 퀴신팟은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열심히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꾸준히 좋습니다. 꾸준히 네, 한번 네, 네, 해봅시다. 네. 좋습니다. 어, 저희가 단체 이름이 한국 퀴어신 아카데미예요. 네. 퀴어 진학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단체죠. 그래서 근데 조금 아까 말했듯이 이 퀴어슬에 신학학이라는 세미나에 저는 참석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퀴어 신학이라는 거를 전혀 모르고 참석을 했어요. 전혀.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퀴어 신학이 뭔가 조금 맛은 본 상태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퀴어 신학, 자기가 생각하는 퀴어 신학은 뭔지 또 궁금해요. 퀴어 신학. 퀴어 신학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누구부터인가요? 어허. 예, 샘물님. 예. 중학교 때부터 퀴어 서적을 읽어온 샘물님. 아니, 근데 사실 이제 한국에는 엄밀히 따지면 퀴어 신학이 아니라 어떤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데 쓰이는 본문들을 재해석하는 그런 느낌의 서적이 훨씬 많은 것 같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거는 퀴어 신학이랑 달라요? 저는 약간 그래도 결이 다르지 아, 않나라고 생각해요. 어, 왜냐면 그거는 정말 이 성서 해석은 그렇게 누군가를 혐오하고 정죄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다르게 보는 성서 해석도 있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책들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다른 관점을 제시해 주는 책이지 엄밀하게 정말 이건 퀴어 신학이다 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음, 생각인데요. 음, 그래서 퀴어 신학이라고 함은 정말 단순하게 저는 이제 성소수자 입장에서 혹은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신학을 전개해 나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게 퀴어 신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죠.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 내리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물어보는 거죠, 뭐. 네. 우리가 뭐 잘 알고 이걸 하간디요. 아, 물어보는 어렵습니다. 거죠. 네. 성소수자 입장에서 펼치는 네. 신학. 뭐, 약간 이런. 뭐, 힐프님은 퀴어 신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거 방금 생각한 건데요. 어, 몇몇 서적들은 보면은 되게 너무 이렇게 신박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막, 네. 뭐, 진짜 너무, 뭐랄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막, 해괴한, 진짜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퀴어 신학 책들도 있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말도 안 봤을 때. 되는 주장. 아니요, 말도 안 되게 주장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지? 약간 어,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 당장 예시가 떠오르지는 않지만 전혀 그 퀴어적인 해석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본문 속에서 그, 그 비유적인 것들을 하나 둘씩 이제 찾아내서 연결하고 이렇게 딱 내놓는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은 진짜 대단해요. 너무 그 창조적이랄까? 음, 그래서 재밌게 읽혀요, 오히려. 상상의 나래를 굉장히 펼치는. 그런 지점이 그렇죠. 저는 퀴어 신학 책을 읽을 때 그런 게 사실 제일 재밌었어요. 사실 어, 샘물님 말씀하신 그 카운터 펀치 같은 그런 그 성서 해석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거기서 조금 더 한 발 나가가지고 이런 되게 창조적이고 뭐랄까 창의적이고 필요한. 휘어한, 네, 휘어한 귀여운. 그런 해석들을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퀴어 신학은 창조적이다. 창조적이다. 창조,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고, 네. 뭔가, 계속 뭔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음, 기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퀴어 신학. 이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잖아요. 일단 퀴어 신학을 저는, 제일 쉽게 이해가 됐던 게 퀴어링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퀴어링 단어는 굉장히 좀 생소하고 어려운 건데, 퀴어링이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고해진 어떤 개념들과 생각들을 이렇게 잘게 잘게 해체하는 작업, 혹은 물음표를 붙이면서 다르게 보는 작업이라고 저는 이해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니까, 아, 퀴어 신학이 대강 이런 거구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음표 붙이고, 다른 관점에서 보고, 질문 던지고, 약간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가운데 주제는 이제 성소수자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퀴어 신학을 계속 다루게 될 팟캐스트고, 저희 팟캐스트 이름은 키신팟인데, 저희는 이제 퀴어 신학만을 다루진 않을 거예요. 네. 앞으로 퀴어 신학만을 다루진 않을 건데, 혹시 뭐 각자가 생각하는 우리 키신팟에서 다뤘으면 하는 그런 주제들이 있을까요? 주제나 분야나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나요? 일단 저는 어, 지난번에 우리 사전 회의 때 잠깐 뭐 했던 내용이고 한데, 사실 요거 설명을 드려야겠네. 일단 저희가 오늘 3명이 모였지만 원래 멤버는 여기에 2명이 더 있습니다. 맞습니다. 2명이 더 있어서 5명이서 우리가 함께 네. 키즈팟을 꾸려 나갈 건데, 한 분은 일정 때문에 오늘은 참석하지 못하셨고, 또 다른 한 분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분간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네. 정말. 언제가 될지 모르는 당분간 동안 이제 함께하지 못하게 되셨어요. 이제 두 분이 도맡아서 해주실 주제였는데, 뭐냐면은, 혐오 인명 사전입니다. 아, 혐오 인명 사전. 옛날, 우리, 친일 인명 사전 있죠. 네. 도서관 가면 있는 엄청나게 두꺼운 그렇죠.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친일 행각을 해왔던 사람들의 역사적으로 국제해 놓은 그런 서적이잖아요. 그거에서 착안을 해서
우리 성소수자를 혐오한 사람들의 면면을 째놓으면 어떨까? 약간 요런 거를 저는 해보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엄청난 기획인데요. 네. 그러니까 소송 그런 거는 아직 생각을 더 해봐야겠지만. 네, 저도 말하다 보니까 이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친일 인명사전을 기획하고 이제 집필하신 분들의 고견도 들어보고 어느 정도 선까지 가능한가 네, 약간 이런 것도 물어보면서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의 정신 건강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면들을 좀 이제 기록에 남겨놓으면 어떨까? 이런 거를 좀 다뤄보고 싶긴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생각나는, 원하는 분야, 이야기, 주제,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 외부인들이 얼마나 이 팟캐스트에 유입이 많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음, 그리고 또 많이 들어주시면 하는 바람에, 그분들이 들었을 때 어떤 게 좋을까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신앙 좋은 키어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좀 모셔다가, 교회 생활 어떻게 하는지, 신앙 생활 어떻게 하는지 좀 가볍게, 인터뷰. 네, 인터뷰도 좀 하고, 그러니까. 썰도 좀 듣고, 교회 안에서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 교회에서 살아남기. 그런 것도 괜찮네요. 네. 음. 그런 걸 좀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 좋습니다. 좋아요. 재밌겠네요.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이 키어 신학을 다양한 곳에 붙여보는 그런 콘텐츠는 어떨까 방금 생각이 막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이제 키어 신학 콜로키움을 왔을 때 이때는 사실 키어 신학을 잘 몰랐고 인중신학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알게 된 선생님이 여기서 발표를 하신다 음. 해서 온 거였어요. 그래서 인중신학과 퀴어 신학을 연결한다고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런 퀴어 신학을 또 어디다가 붙일 수 있을까? 아, 네, 약간 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그런 이야기는 어떨까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학문 분야에서 요즘에 중요한 맞아요. 숙제간 연구아니에요. 하지만 둘 중에 이제 둘 다 제대로 모르면 네. 죽고 밥도 하는 지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저희가 퀴어 신학을 이제 열심히 공부해보고, 그런 것도 이제 그런 분야를 분명히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네, 또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고 하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퀴어 신학 콜로키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퀴어 신학 콜로키움이 작년까지 이제 2회째 이제 개최를 했죠. 네, 사실 퀴어 신학 콜로키움에서 발표된 이제 주제들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경 분야, 혹은 말씀하신 민중신학 분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퀴어 신학과 다른 학문 분야의 어떤 그런 사이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었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흥미롭겠네요.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진짜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들어주시는 분들이 이제 추천해 주시는 게 있다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아, 저희가 각자가 맡은 분야들이 있어요. 네, 그거를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각자가 이제 우리 퀴신팟에서 어떤 분야를 맡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게 될지 각자가 맡은 분야를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일단 저부터 하면 저는 이제 히스토리입니다. 역사. 그래서
퀴어와 관련된 역사를 이제 조금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뤘던 주제 중에 하나는 저기 있었죠. 스톤월 항쟁. 네. 스톤월 항쟁을 한번 다룬 적이 있고요. 뭐, 연장선상에서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저는 담당해서 해볼까 합니다. 와. 우리 순크님은 어떤 분야? 네, 저는 퀴어 문화 콘텐츠 소개를 이제 맡았습니다. 문화 콘텐츠 속에 퀴어 문화 콘텐츠 진짜 많아졌어요. 맞아요. 그쵸? 이제 퀴어가 드러내놓고 퀴어를 말하지 않더라도 은연중에 숨어있는 그런 퀴어의 그런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 뭐 이제 소개하고 다루면 재밌겠네요. 네. 퀴어 문화 콘텐츠. 훌님은? 저는 이제 퀴어 뉴스를 다루는데요. 이제 뭐 성소수자와 관련된 뉴스든 아니면 또 이제 성소수자와 어떤 기독교의 어떤 접점이 있는 뉴스든 관련된 거를 이제 굵직굵직하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퀴어 뉴스. 재밌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고상균 목사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요. 고상균 목사님은 저희 한국 퀴어신학 아카데미 지금 현 회장 지금 맡고 계신 목사님이시고 고상균 목사님이 퀴어 신학을 저희 한 가지 주제씩 이제 맡아서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방금 소개해드렸던 주제들을 저희가 한 가지씩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제 흐지부지 되지 않기 위해서 업로드 일정을 못 박아두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매달 첫째, 셋째 주 수요일, 매달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저희 퀴즈팟이 업데이트가 될 테니 많이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저희 소개하는 시간 가졌고요.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그리고 인사하고 마무리하죠, 저희. 선물님. 저는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코멘트들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주제들에 관해서도 관심 있는 게 있으시다면 또 댓글 남겨주시고 그 다음 주도 열심히 들어주시고 계속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제발요. 선물님. 네, 저는 일단 제가 열심히 하는 게 제 1목표고요. 제가 갈수록 삶이 이어질수록 점점 이 의욕이 떨어지는 게 많아서 이 계기를 통해서 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열심히 해보는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흐지부지 되지 않고 꾸준히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꾸준히 열심히 하도록 할 테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인사할까요? 우리 다음 주, 2주 후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퀴어신학 아카데미 팟캐스트 퀴신팟